근본적으로 블루베리의 가장 큰 특성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식물을 좀 알아야 내가 비료를 어떻게 처방하고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만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거를 극복해서 수확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건데, 블루베리의 가장 큰 특성이 잘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이제 화분 재배를 하면 뿌리에 한계가 주어져요. 뿌리에 한계가 주어진다는 의미는 뿌리가 너무 이게 나갈 방향도 없고 적은 환경에서 뿌리 자체가 어떤 주근이나 이런 거 없고 실금만 있단 말이죠. 그게 발달이 굉장히 민감한 게 예를 들어 산소가 굉장히 농도가 풍부한 상태에서 잘 큰다는 거죠. 근데 또 수분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수분이 없으면 가뭄을 굉장히 많이 탄다는 거예요. 제가 농가들 다녀보면 고창에서도 이제 저희들 다양하게 실험하면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화분 재배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물 공급 받고 양 공급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새로운 슈트가 올라올 거고, 그 슈트에 의해서 계속 새롭게 갱신해 가면 수확량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좀 요 재배력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제가 요걸 위주로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들은 이식할 때, 그 다음에 밑거름으로 이제 쓰시는 부분들은 이제 권장을 드리는 게 있어요. 실은 가장 블루베리는 그 화분에 재배하니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료에서는 안정성. 그러려면 꾸준히 양분 공급도 해야 되지만 비료가 뿌리에 해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 그 비료를 가지고 제가 김포하고 강화 쪽에서 시험하다가 사고를 많이 냈어요. 비료를 양을 많이 넣다 보니까, 특히 이제 비료가 처음에는 우리가 물 주는 식으로만 해서 점적으로 해서 드립으로 주면 괜찮은데, 노지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비가 몽땅 온 거예요. 올려놓은 비료가 같이 다 녹아서 다 스며들어가니까 이제 비료 해나는 거 아시죠? 밑에부터 잎부터 타들어 올라갑니다. 쫙 타들어 들어가면서 빨갛게 올라가는 건데, 이런 장애를 많이 이제 저희들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했던 거는 화분 재배는 무조건 완효성 비료를 쓰셔야 된다. 저는 이게 저의 지론이에요. 완효성 비료를 쓰고 나면 수확량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100%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완효성 비료도 많이 쓰지 않아요. 많이 써봐야 저희들이 6개월짜리 바사코트라는 비료를 보통 10에서 20g 권장을 드려요. 이 정도면은 10에서 20g 써갖고 비료가 될까, 블루베리가 클까 생각하지만 충분히 키워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대 초기, 그래서 착과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색 돌기 직전 이제 투명하게 맑은 색으로 바뀌잖아요. 이럴 때쯤에서 관주 비료를 한 1, 2회 정도 양쪽으로 해주시면 비대시키는데 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걔네들이 뿌리가 좋고 양분이 충분하면 또 새로운 슈트도 막 올려 보낼 거니까 봄가지를 계속 뻗어 올려야만이 또 내년 수확할 것들이 계속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지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장 신경 쓰는 게 완효성 비료 1차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노지에서 이제 토양에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완효성 비료를 쓰기에는 주입도 힘들고, 그다음에 피트나 나무 폭죽을 덮여놨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일반 복합 비료보다는 엔텍이라는 비료가 있어요. 이제 책을 보시면 엔텍은 원래 지금 현재 저탄소 농협에 맞는 비료이긴 해요. 왜? 가스가 안 나오는 비료니까. 비료는 질소질이 가스가 나오면서 암모니아태가 질산태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암모니아태 질산태로 바뀌면서 식물이 이제 흡수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비료에 유실이 생기고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희 엔텍이라는 비료는 암모니아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게 이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대략 한 3에서 6주 정도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얘네들이 계속 암모니아태 비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의 이용률이 일반 요소나 이런 것들이 한 45, 6% 된다고 하면 엔텍은 그거보다 월등히 2배 이상 높아지는 거예요. 비료의 이용률. 비료를 블루베리가 아니면 고추가 다 먹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루베리엔 자연스럽게 암모니아태 질소질을 공급하는 게 엔텍 비료예요. 그래서 화분에 쓰기에는 얘가 100% 완효성이 아니에요. 질소질만 완효성을 해놓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근데 자주 주면 상관이 없겠죠. 조금씩 한 3g, 5g씩 자주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좀 많이 주면 좀 해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은 저희가 권장하지 않지만 노지에는 권장을 좀 해드려요. 노지에는 권장을 해서 200평당 한 20kg? 한 포에서 한 포 반 정도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는데, 그걸 밑거름으로 봄에 쓰셔도 좋고요. 지금쯤 이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원래 과수는 저희들이 권장할 때 가을에 늦가을에 블루베리는 또 너무나 일찍 주면은 2차 신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늦가을 정도 해서 한 11월, 10월 말 정도 해서
그때쯤 낙엽이 싹 지기, 새끼 들고 낙엽이 지려고 하면 그때쯤 비료를 미리 줍니다. 봄비료를 미리 줘요. 왜? 그게 맞아요. 봄비료를 미리 줘야 얘네가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겨울 내동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하고 나무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봄에 새순을 틔우는 거는, 꽃을 피우는 거는 잎이 있어서 광합성을 해서 피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로 피우겠어요? 내 뿌리하고 몸에 저장한 양분으로, 꽃눈에 저장한 양분을 해서 걔가 틔워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장 양분이 적으면 꽃눈이 얼기도 하고 가지가 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부터 해서 꽃눈 신장이나 화분화 시켜서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가을 웃거름이, 아니 가을 마지막 추비죠. 이제 추비를 줘서 걔가 봄 비료를 대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봄에 꽃 필 때 비료 안 쓰셔도 돼요. 꽃 피기 직전에, 전후에 안 쓰시고 그냥 가을에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비료를 쓰시는 게 오히려 모든 과수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 놓으면 걔네들이 착과시켜서 사과 같은 경우는 한 보름까지도 얘네들 양분을 끌고 가요. 수정을 시킨 다음에 그 양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이제 다음 비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착과시켜 놓고서 비료를 또 주죠. 그러면 이제 그게 연결이 돼서 여름을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지는 엔테, 화분 재배는 바사코트, 비료는 이렇게 두 가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꽃눈을 틔우는데, 꽃눈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전년도에 착과랑도 적당히 달고, 낙엽도 조기낙엽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잎도 웃자라지도 않게 적당히 잘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6월부터 보통 우리가 이제 9월까지가 꽃눈 이제 분화 시작해서 꽃눈을 충실하게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적당량의 비료와 적당량의 잎을 이제 잘 유지하고 가면 좋은데, 문제는 그때 또 하는 일이 있죠. 과일을 키워야 되고 가지도 키워야 되고 다 같이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료가 너무 많으면 이제 꽃눈이 신장이 늦어지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보통 6월 초부터 가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비료가 너무 없으면 애들이 힘들어요. 힘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꽃눈이 몽땅 생기죠. 새 가지는 안 올라오고 꽃눈만 몽땅 생겨서 결국은 얘는 꽃눈이 많이 생기고 짜자자자 붙는다는 얘기는 결국 난 죽겠다는 얘기예요, 실은. 아, 죽겠으니까 꽃이나 씨나 만들고 종자나 만들고 난 죽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블루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꽃눈이 어느 정도 잘 오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봄에 와서 보니까 꽃눈, 지금쯤 가서 보면 어느 정도 붉어지고 사이즈 보고 내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재배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셔서 그 꽃눈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솔직히 이때 이제 영양제 쓰는 거예요. 평상시 좋은데 내가 영양제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후가 갑자기 좋은데 갑자기 저녁에 한 5시 이때쯤에서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럼 바람이 많이 분다는 의미는 뭡니까? 꽃이 필 때 바람이 많이 불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시간당 온도가 제가 알기로는 0.5도 이상 떨어지면 아침에 서리가 올 확률이 있어요. 분명히 바람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침에 서리가 오는 확률이, 그래서 그런 기후, 그 다음에 꽃눈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때 영양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영양제가 알게라는 영양제인데, 두 번째 하나 더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알게를 쓰시더라도 해조류를 쓰시더라도 거기에 하나 더 써야 될 게 있어요. 붕소가 들어가야 된다. 붕산이 들어가야 돼요. 붕산이 들어가 줘야, 실은 거기에 원래 칼슘제도 들어가면 더 좋거든요. 꽃 개화를 일정하게 피게, 꽃을 일정하게 피게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도 시키고.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블루베리 하나에 세포를 5만 개를 만드냐 아니면 6만 개를 만드냐, 이 세포 분열기에 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꽃눈이 좋으면 더 좋아지고요. 꽃이 크게 잘 나오고 그때 영양분이 충분하고 착과시켜서 얘가 길이로 쭉 커져요. 잘 커져요. 원래는 처음에는 모든 과일은 길이 생장을 먼저 해요. 이렇게 우리가 블루베리가 보면 이게 통통한 것 같아도 처음에는 안에서는 이렇게 쭉 밀고 나와요. 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꽃다리가 떨어지면서. 그 밀고 나오는 게 많이 나올수록 애들이 큰 애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마찬가지, 배도 마찬가지. 초기에 꽃자리 딱 떨어지고 나서 톡 튀어나오면 얘네들은 앞으로 클 놈들, 세포분열이 잘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냉해를 예방하면서 수정을 잘 시키고, 이때 꽃이 필 때가 가장 민감한 때거든요. 모든 과일들은. 그래서 그런 기후에 결국은 이제 수정을 잘 시키고 세포분을 잘 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영양제다. 이때 영양제가 필요하고 다른 때는 굳이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해조 추출물이라는 알게, 그 다음에 뉴트리본은 뭐냐면 밀양윤수에 붕소가 높게 있어요. 붕소가 한 24% 정도 있습니다. 다른 이게 붕사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면 안 돼요. 다른 섞어서. 그래서 얘가 수정을 잘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붕소나 칼슘 이런 것들어서 시방, 우리가 자방이라고 저희는 시방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잘 하니까 씨가 많이 형성이 되면 무게가 무겁고요. 씨가 많이 형성이 돼야 모든 과일은 큽니다. 왜? 씨가 많아지면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이 씨에서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형성이 돼요. 씨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양분을 글로 막 당깁니다. 그래서 씨가 많은 것들이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잘 되고 초기에 또 굵어지고 하는 애들은 나중에 비료하고 물만 잘 주면 잘 큰다. 제가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정기에 꽃이 개화할 때 냉해를 안 받게 하고 적당하게 내가 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영양제 2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거예요. 뉴트리보라는 애를 쓰면 붕산이 좀 더 들어간 비료를 쓰시면 연면수비로 과자루가 길어져요. 과자루가 길어져서 서로 이렇게 뭉쳐서 밀어내면서 낙과되거나 터지거나 이런 현상이 굉장히 적어요. 다 모든 식물이 그래요. 블루베리만. 그래서 개화했을 때 개화 초기 가장 중요한 거는 개화 직전, 그 다음 개화 초기 때, 막 꽃 필 때, 이때쯤에서, 누트리볼을 한번 알게 하고 같이 쓰라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 이유도 하나가, 세포 분열, 그 다음 수정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과자루가 늘어납니다. 과자루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요.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자루가 늘어나면 조금 해서 서로 간에 비대되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낙과나 그 다음에 열과 이런 것도 좀 많이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착과하고 나서 이제 착과가 한 60, 70% 되면 이 이후부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신초가 이제 같이 막 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수정은 잘 됐어요. 그럼 수정 어느 정도 완만해 돼갖고 뭐 한 7, 80%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 뒤에 너무 나중에 생성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속아내야 될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잘 된 놈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새순하고 얘네들이 크고요. 또 그러면서 또 뿌리도 그때 한참 신장할 때요. 뿌리는 보통 2번 큰다고 해요.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약 한 7, 8도, 뭐 10도 이렇게 되면 이제 뿌리 신장이 쫙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언제까지 가냐? 6월 달까지 큽니다. 6월 달까지. 6월 달 정도까지 어느 정도 커요. 어느 정도 커가는데 3월, 한 하순부터 4월 달까지가 가장 이게 쫙 뿌리가 신장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뿌리 신장이 이제 안 돼요. 잘. 안 되다가 수확을 다 하고 온도가 떨어지는 가을, 9월쯤 되면 또 뿌리가 쫙 뻗어요. 왜?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온도가 좋아지면서 스스로 이제 만들었던 몸에 있던 양분 갖고 뿌리를 키워내는데 그때만 해도 온도, 지온이 다 좋아요. 그리고 과일이 달려있지 않으니까 많이 안 달려있고 이제 어리니까 내가 뿌리도 나눠 먹을 양분이 있는 거죠. 근데 과일이 비대가 확 되기 시작하면서 뿌리가 이제 뿌리한테 줄 양분이 적어요. 그러면서 새순도 또 키워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어차피 점적이나 분소에서 뭐든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시설에 관주 비료를 우리는 뭐 저쪽 뭐 위쪽 지방에 물 비료라고 얘기하는데 관주 비료로 활용할 거를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하면 수확량 올릴 수 있어요. 관주 비료만 잘 쓰시면. 그래서 이제 관주 비료는 많아요. 뭐 여기저기 뭐 저희도 뭐 하카포스라는 비료도 있고 뭐 솔루블이라는 비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4가지 정도 돼요. 근데 실은 제가 권장하는 건 노바텍 솔루블하고 저기 써놨어요. 거기다가 질소질이 많은 거 하나, 그 다음 가리질이 많은 거 하나인데 왜 그러냐? 이 노바텍도 엔텍하고 똑같이 암모니아트 질소를 공급해요. 블루베리는 그게 맞아요. 오히려 뭐 싼 거는 저희들이 뭐 6만 몇천 원짜리, 6만 5천 원짜리, 뭐 7만 원짜리 해갖고 콤비솔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만은 노바텍 솔루블은 얘 자체가 엔텍처럼 만들어진 물비료예요. 한마디로 관주 비료입니다. 그래서 걔를 유곽이 착과 다 완전히 끝내고 나서 한 번, 그때 전후주에 한 번에서 2번, 그리고 색이 돌기 직전에 그 전에 해갖고 보통 한 3주 정도 착과가 끝나고 나서 3주 정도 지나서 그때에서 한두 번 이때 주시면 양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양분이 너무 많아서 웃자라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이 비료들을 2가지로 활용하시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비대하고 이제 착색이 남았는데 물론 뭐 비대는 아까 말씀드린 세포 분열을 잘하고 수확기 수정 잘하고 관주비료 쓰면 비대는 잘 돼요. 그래서 비대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샤인 가격이 너무 좋죠. 그러다가 갑자기 샤인이 재작년부터
확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욕심이에요, 욕심. 첫 번째 욕심. 사장님 가격이 좋으니까 너무나 많이 달려고 하는 욕심. 너무 많이 다르니까 당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도가 오르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고, 이번에 제가 경남 산청하고 진주에도 딸기에 이제 저희들이 또 당도제도 실험하고 딸기에 쓰는 비료들을 양육 비료들 실험을 이제 하러 갔는데, 농가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회장님하고 몇 분 이렇게 있으셨는데 다 필요 없고 자기는 당도만 올릴 수 있는 제품이 좋겠대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비파기 검사로 딸기 검사하는데 와서 저기 공판장에 갔는데요. 쫙 하고 다닌답니다. 축축 찍고 다니면 당도가 툭툭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블루베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크고 좋아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거기에 이 당이 나오지 않으면 농가 선호도가 떨어지고 애들이 안 먹으면 실은 소비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도 업하고 매추어라는 제품이 혹시라도 내가 색깔이 안 나거나 당이 안 오를 때는 한 2번만 해보세요. 2번만 해보시고 제가 딸기나 이런 건 2도를 자신하는데 블루베리는 솔직히 2도까지 자신 없고요. 한 1도 이상은 무조건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색은 제가 매추어하고 당도업을 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근데 첫 번째 하나 무조건 당도업 제가 여기 매추어라는 게 원래 착색제입니다. 그 다음에 당도업은 당도제예요. 근데 매추어를 써도 당도는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전에 내가 블루베리가 색이 투명하게 잘 나오면 가는 거예요. 이제 투명한 그린색을 유지하면 얘가 맑은색으로 되면 잘 되는 건데 그게 좀 늦어. 늦다는 얘기는 내가 나무를 좀 약간 웃자라게 키운 거예요. 쉽게 해서 약간은 질소질이 좀 많게 키운 겁니다. 그러려면 그때 스트레스를 좀 주셔야 돼요. 인상가리로. 이 질소를 없는 인상가리로 걔를 스트레스를 좀 주셔갖고, 스트레스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막 많이 형성이 되면 죽으려고 한다고. 죽기 전에 스트레스가 생성이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씨를 만들어서 나의 종족을 번식하는 거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색이 안 되는 부분들에서는 첫 번째는 일조가 안 좋아도 그럴 수 있고요. 일조량이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과를 너무 많이 달아도 착색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이 탄수화물인데 그 탄수화물이 결국은 과일에 저당이 되면서 과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당. 설탕물로 바뀌는 겁니다. 설탕물로 바뀌어서 저장을 하면 걔가 당도가 일정량 올라가면서 8도, 9도 올라가면서 얘가 색깔을 내기 시작해요. 색깔을 내서 쫙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질소질이 많은데, 결국은 질소질이 많다는 얘기는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을 탄수화물, 질소질을, 이게 이제 C예요. 탄질비라고 그래요. 질소와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의 비율이 이쪽 질소질이 많으면 착색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트레스를 주어서 억제를 시켜줘야 돼요. 일단 억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매추어, 당도업 이런 걸 쓰는 거죠. 근데 막 내가 너무 착색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맑은 색으로 변하지도 않았는데 막 착색제, 당도제 친다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억제제를 한번 친다. 한 번 내지는 2번도 쓰셔야 돼요. 심하게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당도제나 착색제를 쓰시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바로. 금방 들어와요, 또 그때는. 제가 와서 두서 없이 그냥 약장사만 좀 했는데, 나름대로는 이게 독일에서 그다음 비료를 처음 만든 회사의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들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제품들이. 그리고 그냥 만들어진 비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